오늘 드디어 하이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냈습니다. 지금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측에서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신우석 감독이 인스타에서 말하기를 어도어 측에서 바니스에 있는 모든 영상을 내리라고 협박조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도어 측에서 새벽에 그거는 신우석 감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다시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랬는데 신우석 감독이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거 봐라, 나는 영상을 내리라고 한 적이 없다, 어도어 측에서 영상을 내리라고 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공방이 붙었어요. 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어도어 측입니다. 하이브의 인력들이 어도어에 들어가서 어도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짭도어죠. 지금 전황은 이러합니다. 4월 말에 민희진 대표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걸로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30일에 가처분 인용까지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하이브와 민희진의 대결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완전히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민희진 대표는 화해 제안을 하죠. 그랬는데 샤카타하게 표절 시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샤카타하게 논리를 논파를 하면서 표절 시비를 일단락 지어버렸어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하이브 측에서는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을 소라는 거를 법원에다 신청을 해요. 이 기습 공격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민희진 대표가 강제로 해임이 됩니다. 위법한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소스뮤직의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시혁 닮은 분이 원래는 소스뮤직 대표예요. 소성진이라고 알고 계신데 소성진 그분은 이사입니다. 창업자인데 이사고요. 소스뮤직의 대표는 원래 방시혁 닮은 그분이에요. 지금 어도어의 대표. 그러니까 소스뮤직의 대표가 어도어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신우석 감독이랑 짭도어랑 한판 붙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짭도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1945를 다시 가동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 1945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뉴진스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탄소년단의 안전이별, 그 다음에는 현재의 K-팝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포스트 K-팝 시대로 돌입을 하는 것이죠. 저는 현재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4개월이 됐는데 시즌 1이 있습니다. 시즌 1 때는 민희진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살자를 할 것 같거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단 말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민희진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은 이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 민희진과 뉴진스의 팬덤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시즌 1 때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즌2죠.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서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독립이 되고 나면 BTS의 안전이별, 이것이 목적이 될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 1945의 이제 간략한 개요는 이렇습니다. 아니 무슨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면은 이거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사들의 갑질이 너무 심해요. 지금 보면은 뉴진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아티스트들도 보면은 1년 내내 투어를 돌고 있는 그런 아이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그렇게 투어를 돌면은 팬들이랑 소통하고 팬들을 위해서 음악을 작업하고 이런 건 언제 다 하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앵벌이나 다름없다. 네? 근데 엔터사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사람들이 국위선양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K-팝을 통해서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고 국위선양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개소리죠. 왜 이게 개소리냐? 일단은 팬 서비스가 너무 개창렬입니다. 네? 그리고 팬사인회나 콘서트 등지에서 여성 팬들을 상대로 시읒희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콘서트나 팬사인회장에서 여성들이 있으면은 여성 팬들이 있으면은 여성 팬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거기 안에 카메라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짓거리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쓰레기 같은 바닥인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약속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희진이죠. 민희진 씨는 이렇게 2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말을 합니다. 이 민희진의 비전이 뭐였죠?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예? 무슨 국위 선양을 하고 뭐 케이팝의 발전이 뭐 나발이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모두가 불행해. 팬들도 불행하고 아티스트들도 불행하고. 이렇게 모두가 불행한 것은 왜 그러냐? 시스템이 너무 낡았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시스템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없애보자라는 시대적 요구가 나타난 건데, 이 트위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태그들을 보세요. 30만입니다. 30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 이용자가 한 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지금 하이브랑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이돌판에서만 일어난 일이면 아이돌판에서만 싸우면 되는데, 광고와 영상 쪽에 있는 신우석 감독도 건드려요. 신우석 감독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니,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니, 거짓말을 하다 들키는 거는 맨날 하이브 쪽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벌써 거짓말에 들통이 났어. 거짓말 들통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상과 광고 쪽을 하고 있는 신우석 감독과 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이랑 한판 뜨자 이 얘기예요.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이브를 폐업을 시키거나 뭔가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 지금 몇 개입니까? 샤카탁 표절 시비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퇴사자 이 사람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느낌입니다. 이건요. 퇴사자 이분은 지금 그 방시혁 닮은 여자분이랑 그러니까 한패야. 하는 짓이 똑같아.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야. 신우석 대표랑 이 지금 짭도거의 대표도 하는 말이 그거거든.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야. 신우석 감독이 나쁜 놈이고 자기는 피해자라 이거지. 근데 누가 피해자죠? 신우석 감독입니다. 이거 완전 소시오패스의 전형 아니겠어요? 이런 거 완전 소시오패스의 전형이잖아. 자기가 약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거. 지금 보면은 그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하이브는요. 기본적으로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냈어요. 뉴스 내용이 뭐냐면은 민희진 리스크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뉴스를 막 살포를 해요. 민희진 대표가 사임을 했고 프로듀싱은 계속 맡을 예정이다. 이렇게 뭔가 되게 평화로운 뉴스 기사가 나왔어. 물론 이제 뭐 팬들한테는 굉장히 슬픈 내용이겠지만 굉장히 평화롭게 기사가 나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사임도 아니었고 프로듀싱도 맡는 것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민희진 리스크가 해소됐다면서 막 주가가 막 오른대. 근데 알고 봤더니 주가 안 올랐어. 이거 뭐죠? 주가 조작 아니야 이거? 이게 뭐죠? 주가 조작 아닙니까? 금감원의 압수수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에 올라온 뉴스인데 지금 하이브는 현금 유동성이 없다고 해요. 현금이 없답니다. 네? 그럼 동기가 성립이 되잖아. 현금이 없고 현금이 없는 상태의 회사가 막 이렇게 자기가 리스크를 해소를 했대. 자기네들이 리스크를 해소를 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막 뉴스 기사로도 막 지금 막 강세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강세가 아니야. 원래 17층이었잖아요. 17층에서 지금 18층 초반대잖아요. 이게 강세입니까? 그리고 소스뮤직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의 의료 기록을 유출을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팀 버니즈가 소스뮤직을 고발했습니다. 디스패치랑 같이요. 의료 기록 유출. 이거 엄청 심각한 범죄거든요.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거 엄청 문제가 됩니다. 의사들도 되게 조심하는 내용입니다. 의료 기록을 유출하는 거는요. 근데 이거를 뭐 디스패치를 통해서 의료 기록을 유출을 해버렸어. 이거 처벌이 필요하죠. 꼭 이렇게 엔터사들이 사고를 치면은 막 무슨 공무원 같은 틀딱들이 나와가지고 국위 선양을 해야 되는 엔터사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된다. 이런 개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이브를 참교육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게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까지 가면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이진우 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또 연예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샤카탁이랑 버블검이랑 같이 쳐가지고 얘가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네? 이진우 씨가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거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 공익적인 목적도 없고요. 그냥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입니다. 공정사행도 아니고요. 이거는 한 20억 정도 손배소를 때려가지고 아주 개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저씨들이죠. 예? 지금 이 대한민국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이 개저씨들의 본질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댓글 부대, 그 다음에 여론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어가면서 뿌락치 전술도 사용하면서 자꾸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여론을 막 형성을 한 다음에 협박을 하는 거지. 여론이 이렇게나 강력한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 걸플겔이나 뭐 지금까지 뭐 덕후, 여시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과연 여론이긴 할까요? 예?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몇십만 몇백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조회수만 높다고 해가지고 그게 된 게 아니야. 지금 보면은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30만 이상 자기네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태그를 달아가지고요. 이런 게 바로 여론인 거지. 뭐가 여론이라는 거야? 그냥 조회수만 높으면 그게 여론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 지금 구속당한 카라큘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여론의 왕이었겠네. 예? 그 사람들의 채널이 그냥 여론 그 자체였겠네. 맨날 100만씩 터졌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론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의견이 합쳐져야지 그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트위터에서 30만, 트위터 이용자들만 30만이요. 유튜버에서는 얼마나 많을지 또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하이브는 완전히 이 업계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 개저씨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신우석 감독이 대놓고 어도우랑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네 리스펙 안 한다. 이거잖아요. 신우석 감독 같은 잘 알려진 사람들이 나는 너네를 리스펙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후배들, 그 주변 사람들 다 이 짭도어를 리스펙하지 않아요. 하이브를 리스펙하지 않는다고. 그냥 개저씨들을 모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팬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왜 이 사람들이 싫어할까? 일단 외모가 너무 구려. 에? 그냥 사람 몸뚱아리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하나 올려놓은 거랑 똑같다고. 그리고 지능도 너무 낮아. 맨날 거짓말하다 들키잖아요. 이진호도 그렇고요. 왜 들키냐고. 거짓말을 해서 안 들켜야 지능이 높은 거지. 맨날 들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냐면은 자기네들이 약자래. 자기네들이 피해자래. 신우석 감독이랑 그 이 짭도어의 설전을 보세요. 자기네들이 피해자래잖아. 신우석 감독이 저작권 위반이나 이런 걸 한 사람이고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대잖아. 근데 신우석 감독은 이전에 어도우 측이랑 이미 다 협약이 됐어요. 제작 과정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또 따로 올려주자. 팬들은 뭐 영상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 되어 있는 거를 다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우석 감독한테 양해를 구해야겠죠. 감독님 이번에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기조랑 안 맞습니다. 이거 가능하다면 뭐 비공개 처리를 해주시던가 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고 신우석 감독이 그건 안 됩니다. 저의 작가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면 되는데 그냥 신우석 감독이 거짓말쟁이래. 그냥 신우석 감독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완전 정신이 나간 그런 정신병자들이 아니라면 이거 소시오패스들이에요. 예,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낼 겁니다. 피곤하겠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그 가짜뉴스들을 하나하나 다 논파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짓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는 겁니다. 하이브는 지금 대한민국에 도전을 했어요. 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신우석 감독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신우석 감독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했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둬야 돼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 예. 그리고 이런 여론전에서는요. 뿌락치들이 항상 있습니다. 딱 단일 대우로 한 가지의 목적만 딱 정해놓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뿌락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대표를 뿌락치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대표를 뿌락치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일단 민희진 대표는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주주간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점이 없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대표는 계속 민희진 대표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어도우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농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카톡으로 하고 지금에 와서는 퇴사자한테 뭐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질 않나. 완전히 정반대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뿌락치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대표가 다시 자기는 시우범죄도 한 적 없고 그다음 또 괴롭힌 적도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다시 또 스탠스를 갈아탔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여튼 완벽하게 단결을 해야 되고 아티스트들을 절대로 보호를 해야 된다.
어떤 아티스트? 뉴진스와 BTS. 지금은 이제 뉴진스의 독립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TS가 안전 이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온 세상이 저를 몰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꿈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가짜뉴스와 가짜 여론들, 그런 것들을 민희진 대표가 1차 회견을 하면서 완전히 날려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민희진의 모성애가 핵폭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증명을 해왔어요. 음악 중심으로, 그리고 아티스트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도 충분히 흑자가 많이 나고 아주 잘 된다. 오히려 팬들이 더 좋아한다. 뉴진스를 통해서 혁신 가능성을 입증을 했어요. 민희진 대표는 그냥 뉴진스가 좋은 거야. 그냥 애기 같고 자기 자식 같고 좋아서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보듬었을 뿐인데, 근데 그게 혁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가짜 뉴스들, 그리고 소시오패스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신우석 감독이랑 짭도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 디토어라는 노래가 또 이렇게 다시 화두가 됐어요. 디토어는 민희진 씨가 과거에 겪어온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망편에는 뭐가 있죠? 희망편에는 아티스트가 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희망인 거고, 절망은 뭐죠? 팬이 아티스트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절망인 거예요. 민희진 씨가 과거부터 아이돌판을 보면서 보아왔던 두 가지의 미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들은 두 가지 미래밖에 없어. 팬들을 버리고 너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팬들이 너를 버리거나, 그거 두 개밖에 없어 아이돌은. 근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거니?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남긴 거예요, 디토는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구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튼 디토는 검정치마, 우효 이런 사람들이 작사가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작사가에 또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민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토라는 이 세계관은 뉴진스 그 자체인 거고, 민희진이 겪어온 과거가 담겨있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음악인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음악에 또 좋은 감독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신우석 감독을 섭외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작품의 일부를 짭도가 잘라버렸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예?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 자체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오면은요, 하이브로 탱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탱크 10대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딴 식으로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소페님들. 하이브가 지금 소페 짓을 계속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켰어요. 거짓말이요. 지금 그 거짓말들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또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어찌됐든 민희진 대표는 디토에서는 절망적이었어요. 어떤 좀 너무 우울했지. 얘들아, 뉴진스야, 아이돌이라는 거는 너네가 팬을 버리거나 팬이 너네를 버리거나 이 두 가지 길이 거의 정해져 있어. 너네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의 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뉴진스 그리고 버니즈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걸 보니까 굳이 저 두 갈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 두 번째 기자회견 때 민희진 대표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비전은 뉴진스와 제가 행복한 것이다.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가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버니즈들에게 행복을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희진, 뉴진스 그리고 버니즈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만 된다면은 사실 모든 팬들이 다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안 해야 개저씨들이 돈을 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한 거는 개저씨들이나 돈이 필요하지, 별풍을 도대체 얼마나 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은 건지, BJ를 몇 명을 만나야지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저씨들은 돈이 필요해요. 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 봐. 그래서 이 개저씨들을 다 내쫓아내고 그냥 버니즈, 뉴진스, 민희진 이런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른 팬들과 아티스트들도 이런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이브와 대한민국의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이브는요.
지금 아까 제가 하이브에게 필요한 참교육이란 내용으로 한 적이 있어요. 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뉴진스 의료 기록, 그다음 이진호의 저작권 위반 이런 것들, 범죄 사실이 너무 많은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얼마나 골마 터져 있는지 몰라요. 민희진 대표는 강제로 해임이 됐어요. 이것은 결국 재판에서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빠르게 뉴진스가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를 한 하이브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